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30기, 여러분 한참 선배죠. 30기고요. 성균관의대 사회의학 교실에 있습니다.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전 예방의학을 전공을 했고요. 제가 당시에 이제 회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방보건활동 예보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율진료를 하면서 지역사회 보건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이제 그래서 예방의학을 전공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방의학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거기에 지역사회 보건, 의학 이런 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율에서 예방보건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고심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좀 빨리 여러분들한테 이런 좀 강의를 했으면 좋았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요번 개촌진료부터 좀 새롭게 예방보건 활동 내용을 좀 대폭 강화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방의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예방의학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예보부에서 특히 스크리닝 그 선별 검사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소개하고 여러분과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좀 공유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PPT를 좀 먼저 준비를 했고요. 그 강의 내용은 선별검사 및 건강교육을 통한 예방보건 활동입니다. 자, 인트로덕션입니다. 여러분 선별검사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크리닝을 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채로 어떤 걸 걸러내는 걸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채를 통해서 돌을 골라내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흔들어서 돌을 골라낼 수 있는 거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채를 가지고 이제 고기를 낚는 거죠. 그래서 사실 스크리닝 테스트는 정확한 검사라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인구 대상 집단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스크리닝을 쭉 검사를 해서 병이 있을 만한 사람을 빨리 캐치를 해내는 것이 선별 검사입니다. 이제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특정 질병이 있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로 되게 민감도가 높고 비교적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진단 검사 있잖아요. 진단을 할 수 있는 MRI라든지 CT라든지 그런 검사는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검사를 모든 사람에게 하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겠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선별 검사라는 거는 스크리닝 테스트라는 거는 굉장히 쉽고 또 간단하고 또 민감도가 높다는 말은 그 질병이 있을 것 같은 사람까지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을 절대로 안 놓치는 거죠. 대신에 어떻습니까? 질병이 실제로 없는데 걸리는 사람도 꽤 많겠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진단검사로 걸러내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1000명을 다 CT, MRI를 하면은 너무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1000명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00명을 일단 스크리닝 테스트를 하면은 그 중에 뭐 한 100명이 걸러진다. 그럼 100명에 대해서만 이제 그 CT, MRI 같은 비싼 진단 검사를 하면 더 경제적이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스크리닝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난 경우 정밀 검사를 통해서 진단 유무를 진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선별 검사는 의사가 아닌 보조 인력이라든지 여러분과 같은 학생이 방법을 배워서 할 수 있습니다. 선별 검사는 그래서 굉장히 싸고 간단하고 또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쉬워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야 선별 도구, 선별 검사의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되도록 많은 대상에게 한 번에 일률적으로 빠짐없이 시행하면 좋습니다. 스크린 테스트는 그래서 모든 대상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번에 일률적으로 특정 시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0세부터 2년마다라든지 40세부터 2년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주 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주로 고혈압, 당뇨 이렇게 생기면은 뭐 자주자주 병원에 가야 되죠. 그런데 스크리닝 테스트는 그럴 필요가 없죠. 한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지금 개촌에 우리가 자주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1년에 뭐 2번이라든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단기간에 나가서 스크리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예방보건 활동에 좀 잘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촌에 그 예방보건 활동을 가면은 사실은 연속성이 떨어지죠. 사실 만성질환 관리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주자주 들여다보고 이제 팔로우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보다는 그러면 뭐가 맞겠냐 했을 때는 스크리닝 테스트를 한 번 갔을 때 쫙 많은 인원이 한 번에 나가고 그리고 불연속적으로 나가도 되니까 그래서 스크리닝 테스트를 좀 우리가 예방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러한 전략을 세운 것이죠. 여러분 스크리닝 테스트는 그 간단하게 뭐 고혈압, 당뇨 같은 이제 혈압 체크라든지 이제 혈당 체크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또 여러분은 건강검진 받으시죠. 이제 암검진 이런 것들이 다 스크리닝 테스트에 해당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피 검사,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체 계측, 뭐 체중이라든지 키라든지 BMI, 또 뭐 여러 가지 시력 검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검사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검사들이 전부 다 스크리닝 테스트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크리닝 테스트의 다양한 방법,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계로. 우리가 여러분 혈압계, 혈당계 가지고 다니면서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기계로. 두 번째는 설문입니다. 이제 설문은 자가 기입을 할 수도 있고 타인이 이제 물어봐서 기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통증, 우울, 그다음에 ADL, IADL 이런 것들은 이제 설문을 통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을 해서 특정 이제 점수보다 높거나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ADL, IADL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그 사는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 그 기능들이 이제 잘 되는가, 이제 독립 생활이 가능한가 이런 것을 이제 보는 도구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평가자의 평가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시각, 청각, 어떤 소리를 내고 들리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보게 하면서 읽을 수 있는지, 뭐 보행 균형에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제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서 걸어갔다 오는 걸 보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피평가자가 그걸 수행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이제 관찰을 하고 관찰을 해서 그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선별 검사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3가지 방식 전부 다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스크리닝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견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뭐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어떤 분은 청력이 좀 안 좋다든지, 어떤 분은 그 균형 감각, 보행을 잘 못한다든지, 어떤 분은 뭐 혈압이 있는데 뭐 혈압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될 수가 있어요. 즉 그렇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해드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결국 교육이 목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행동이 교정이 되는 거죠. 이제 혈압이 조절 안 됐다 그러면 혈압약을 바꿔서라도 혈압이 잘 조절되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아프시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아서 이제 해결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신체 기능이 안 좋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의사를 만나서 그걸 해결하던가 아니면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던가 이런 행동 교정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 행동을 하게 해드려야 되죠.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결국은 지식이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신다면은 그건 안 좋다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또 예를 들면 어떤 게 안 좋다 그러면은 이런 데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라. 이런 것도 다 지식이죠. 지식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다 알긴 아는데 믿음이나 태도가 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병원에 가서 잘 안 낫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낫고 그냥 민간요법이나 한의사한테 계속 갈래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은 좀 잘못된 믿음이나 태도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과다하게 어떤 보안대체요법에 대한 신념이 강해가지고 의료 이용을 잘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도 또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자신감이라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나는 돈도 없고 또 병원도 너무 멀고 또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해서 나는 잘 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는 자신감이 없으면 또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자신감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쉽습니다. 한번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게 사회 경제적 환경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제 분들이 특히 사회 경제적, 특히 이제 돈이 없다거나 이제 고립돼 있다거나 지역적으로 뭐 차편이 없다거나 병원이 멀다거나 하면은 이제 그것만으로도 의료 서비스나 다른 서비스를 받는 거를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뒤에 말하겠지만 이제 집 안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주변에 지지 체계가 있는지. 그래서 특히 이제 독거노인이라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뭐 갑자기 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콜을 해서 바로 전화를 해서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문화, 규범. 이제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뭐 이제 나이 많으신데 뭐 그냥 이제 이런 분들은 그냥 특히 크게 뭐 서비스 같은 게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제 그런 거라든지 이제 그 가족들이 그런 잘못된 신념을 가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노인분인데 이제 곧 못 돌아가시겠지 하고 그냥 약간 니글렉트하고 이제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학대에 속하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또 영향을 받는 거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요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하고 이제 그 평가를 할 때도 좀 다양한 시각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이제 그분의 어떤 다양한 사회 경제적 환경과 이제 그런 것들 다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예보부에서 제가 시행할 선별검사를 크게 4가지로 이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 사항인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 정보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 건강조사 검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누구나 이제 적용이 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인은 노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만 하는 검사입니다. 네 번째는 일반 암검진 조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누구라도 다 적용 가능하고 특히 일반 검진 같은 거 20세 이상이고요. 암 검진은 보통 40세 이상이거든요. 만 20세, 만 40세 해당되니까 사실 뭐 거의 해당이 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3번 노인 건강조사 검사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만나는 분 누구라도 사실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리닝 테스트는요, 여러분 예보부에서 방문해서 해도 되고요. 또 시간이 되면은 일반 여러분
진료소에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여러분 해도 되고요. 또 여러분 부모님이나 친척분 하셔도 됩니다. 예, 누구라도 다 이거는 해서 좋은 겁니다. 예, 잘 배우셔서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한테 해도 됩니다. 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누구라도. 예.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일반 건강조사 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Social Determinant of Health라고 합니다. 즉, 우리 건강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뭐 약 잘 먹고 뭐 의사 잘 상담하고 병원 잘 다니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건강에는 다양한 결정 요인이 작용합니다. 다른 요인이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코로나 때 누가 코로나에 많이 걸렸습니까? 그리고 누가 많이 사망을 했습니까?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그래서 대면 근로밖에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 택배기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취약했고요. 많은 사망이 이런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어났고, 고급 노인병원이 아니라 아주 그 열악한 그런 노인요양병원 아니면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복지센터 이런 데서 한 방에 막 20명씩 이제 생활하는 이제 그런 데서 퍼지게 됐죠. 이제 아주 좁은 환경에 환기도 안 되고 사람이 많이 사는 이제 그런 곳에서 코로나가 많이 퍼졌고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사회경제적 환경,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소셜 디터미넌트 헬스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득 수준, 교육 수준이 소득 수준하고 거의 비례를 하는데 이제 교육 수준에 따라서 총 사망률, 암 사망률, 운수사고 사망률, 자살 사망률이 격차가 꽤 큽니다. 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못 사는 사람일수록 병에 많이 걸리고 또 빨리 돌아가시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도 더 잘 이용을 못 하시고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사회경제적 환경이 안 좋다 그러면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시듯이 이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차이가 큽니다. 사실 자본의 차이도 크지만 건강 격차도 큽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물질적 환경, 어디서 사는지, 직업은 어떤지, 그리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 다 재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건강 행태라든지 사회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교육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그 상위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국가의 어떤 정책, 복지 정책, 사회 정책,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원인에 의해서 건강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건강을 볼 때 그 개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을 못한다, 담배를 핀다. 그럼 그 사람의 책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운동을 못한다. 그 사람이 그 지역사회에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이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대로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지, 그 사람의 근로조건, 더 나아가 어떤 국가의 어떤 경제적 조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건강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건강 문제를 볼 때 이렇게 다양한 층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한 개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층위에서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Health in all policy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을 내용인데요. 건강은 건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문제, 여러분들 코로나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국제보건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뭐 고용의 문제, 그 다음에 남녀평등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를 건강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죠. OECD 굉장히 높게 속하죠. 그분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결국 빈곤, 질병, 고독, 무관심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또 우울하면 여러분들 병의원에 오질 않아요. 집에만 있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약 처방만 해서는 노인의 우울 자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집으로 찾아가야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지금 이와 같이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하고 팀을 맞춰서 가까워 방문해서 이웃을 맺어주고 친구를 맺어주고 어떤 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살률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지자체에서 이런 활동을 해서요.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결국 지역사회 기반 예방보건 활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만 대상으로 해서는 이런 거를 자살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의사협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이제는 여러분 병력 청취를 하는데 주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디 아프세요? 뭐 주요 증상 어떻고? 이런 것만 물어보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 건강, 그리고 자기의 목적 가치에 대한 환자의 인식 수준, 정신 건강은 어떤지, 건강 행태, 술, 담배, 운동, 그런 것들 잘 하시는지, 사회적 지지를 잘 받고 있는지, 환경 및 물리적 자원은 어떤지, 신체 기능은 어떤지, 특히 노인에 있어서. 자, 이런 걸 잘 물어보나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이런 거 물어볼 시간이 없죠. 예, 3분 진료하기도 바쁜데 오면은 이제 약 처방하고 어디가 아프세요? 그 약 처방하면 끝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포괄적인 평가를 환자가 받지 못하고 이제 그런 포괄적인 어떤 그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방보건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설문 제가 이제 구글 폼으로 스크리닝 테스트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그 예보부 팀의 도움을 받아서 구글 폼을 만들어 봤고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상담이나 이런 걸 좀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평가자 이름, 내가 누군지 좀 다음에 이걸 이제 이 정보를 또 다른 사람이 뭐 6개월 후에나 1년 후에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누가 했는지, 이 평가를 누가 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평가를 했다. 그럼 내 이름을 일단 적는 게 필요하죠. 그다음 내 기수, 뭐 50기다, 50기, 뭐 이런 식으로 피평가자의 그 다음에 피평가자 이름, 뭐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씨라든지 뭐 피평가자의 이름은 알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할 때도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예보부 차트에도 매칭이 돼야 되니까 피평가자 이름 그리고 성별 그 다음에 생년까지는 아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그 피평가자가 평가받으시는 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이제 생년은 만으로 따졌을 때 이제 몇 살이신지 몇 세신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건강이나 이런 질병이 성별 나이와 관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만성질환이 많아지고 암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또 여성 같은 경우는 또 유방암이라든지 자궁경부암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혹시 다음에 또 연락하려면 연락처가 필요할 거고요. 여기까지 이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일반적인 정보고요. 일반적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 사항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대상자의 물리사회적 환경, 어떤 그런 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소득 수준이죠. 소득 수준이 좀 열악하신 분은 굉장히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게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분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가구 형태가 중요한데 노인 독거 가구, 또 노인 부부 가구, 또 노인이 자식과 동거,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 뭐 기타 동거 이렇게 있는데 이제 노인 독거가 가장 취약하겠죠. 그 다음이 취약한 게 노인 부부일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 동거, 자녀와 동거하면 이거는 좀 괜찮겠죠.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특히 노인 독거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 대상 항목의 체크를 나중에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취약자, 이제 특별 관리 대상자를 여기서 좀 체크를 해보자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가구 소득계층, 즉 사회보장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있고요.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취약하다는 거죠. 이제 소득이 없으시고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특별 관리 대상으로 일단 체크를 나중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 지원제도가 해당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면 노인이 이제 노인분들 중에서 이제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신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요양 등급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요양보호사가 나와서 요양 보호를 해드리기도 하고 서비스를 드리고 이제 이런 건데 그런 거를 받으신다면 일단은 취약하신 분이거든요. 혼자 생활이 잘 안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특별관리 대상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죠. 장애인도 해당이 되고요. 또 공공보험 돌봄이나 민간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도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있으면 이분도 당연히 특별관리 대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어떤 장애 판정인가 그것도 이제 체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일반적인 내용인데 주로 이제 그 사람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건강조사 검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강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예방의학 및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우리가 중년 이상에 대해서는 예방의학 만성질환 관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 사망원이 1위 암이죠.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또 심장질환 증가하고 있고 뇌혈관 질환은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4위고 폐렴, 자살, 당뇨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순위가 높고 또 만성질환에 속하죠. 고혈압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당뇨병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2위에 속하고 유병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만도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인병이라고 하죠.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사망 원인 1위, 뭐 암이라든지 또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생활 습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흡연이라든지 식이습관, 신체 활동, 음주 이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 행태를 잘 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75세 이하 성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림을 보시면 네, 라이프스타일이죠. 라이프스타일이 5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 행태를 잘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엔에서 2025년까지 만성질환 감소 목표를 보면 흡연율, 또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하면 고혈압이 많이 생기죠. 네, 그 심혈관계 질환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예방적 조치, 대표적인 게 혈압 조절. 그리고 혈압이 있으면 이제 혈압약을 잘 먹게 하는 것, 음주율, 그다음에 신체 활동 증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통증 평가인데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중년 이상 되면은 통증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 보시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즉 이제 근골격계 통증이라든지 뭐 여러 부위에 통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그걸 이렇게 치료를 안 하고 갖고 계시면 이제 우울증도 생기고요.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평가를 통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그 상담을 잘 받아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증 참지 말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통증이 잘 조절이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통증이 잘 조절되지 못하면 피로, 화남, 걱정, 외로움, 스트레스 이런 것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평가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0점부터 10점까지 주고 0점은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고 10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가지는 걸 말합니다. 0점부터 10점까지 중에 지금 통증이 몇 점에 해당이 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 이제 이 점수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통증 정도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 6점 정도, 한 5점 정도, 4점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통하면 굉장히 전문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다시 구글 폼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문을 하는데 이제 일반 건강조사 검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두에게 조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혈압을 작성하고 혈압은 혈압계 있으니까 테스트해서 작성을 하시고요. 만약에 정상 범위 초과 시에 여러분 고혈압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보부에 보면은 이런 혈압 혈당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제 교육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로 해서 혈압과 혈당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교육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에게 다음 질병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암, 만성폐쇄성 질환, 심근경색 등등 여기 있는 질환들은 좀 흔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질병입니다. 이러한 질병은 관리를 평소에 잘 해야 되고요. 관리가 안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지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체크가 돼 있으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통증 나왔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통증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통증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통증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그래서 만약 이것이 있다면 전문가 의사의 상담을 꼭 권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괜찮다, 뭐 일상생활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이런 괜찮은 건데요. 일상생활 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만하다. 그러면 반드시 의사의 상담을 받기를 권유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0점부터 10점까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 점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 부위가 어딘지 이런 것을 이제
적으라고 이제 하면 됩니다. 왼쪽 어깨 5점, 그리고 통증의 어떤 양상, 콕콕 찌르듯이 아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통증의 부위와 강도, 통증의 양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의 현재 건강 상태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근데 만약에 나쁘다라고 대답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평소의 건강 상태가, 근데 평소의 건강 상태 나빠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쁘다고 대답을 했으면 특별관리 대상자에 일단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 중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가도 해결이 잘 안 났다든지, 그래서 뭐 치료를 포기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나중에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 50세, 65세, 이건 다음을 위해서 한 거고요. 여기까지 일반 모든 사람의 대상으로 이 정도는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입니다. 노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포괄 평가라고도 하고요. 노인병 뭐 이런 것들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이제 농촌에 가시면 거의 다 노인밖에 없습니다. 노인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질병 양상도 전체에 이제 노인이면은 거의 대부분이 만성질환 한두 개씩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이 좀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쇠약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의료적, 사회적 돌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노인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의학적인 서비스도 필요하고 또 돌봄, 이 복지 이런 서비스도 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만성질환 시대인데 이제 노인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노인이 많아지면은 결국은 이제 퇴행성 질환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노인의 기능을 이제 최대한 살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노인병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요, 여러분, 이제 노화가 되면 여러 가지 이 근력 저하도 생기고, 영양도 이제 근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밥도 잘 못 먹고 기능도 약화되고, 또 잘 안 쓰니까 더 운동도 잘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입맛도 더 없고, 그러니까 더 살이 빠지고 또 근육도 빠지고, 거기다가 이제 기존에 있는 만성 질환이 있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새로운 이제 그걸로 인해 새로운 질병이 생기면 이제 질병과 이제 기능이 다 이제 한꺼번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걷는 게 문제가 생기고, 걷는 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낙상이 생기고, 이제 그러면 더 걷지 못하게 되고, 또 요실금이나 인지기능 장애, 특히 이제 노인 되면은 이제 인지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치매가 올 수도 있고, 또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팔팔하게 건강하게 사시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노인의 기능,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평가를 해서 기능이 떨어지면 그 기능을 올릴 수 있도록, 뭐 식사가 문제다 그럼 식사를 잘 드시게 하고, 또 근력이 떨어졌으면 식사도 잘 하고, 또 근력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없게 하고, 또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노인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좀 복잡한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양불량이 생기고 근육량이 감퇴하고, 또 신체 활동량이 감소하고, 인지 기능 저하, 불안, 우울 생기고, 이제 또 통증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삶의 질 굉장히 떨어지고요. 질병도 더 많이 생기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근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그래서 낙상이 돼서 대퇴골이 골절이 생기고 그럼 누워서 지내게 되면 이제 욕창 생기고 또 이제 소변에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UTI 생기고 요로 감염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삶의 질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인 환자의 평가는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분의 사회경제적 환경, 또 정신적인 어떤 요소, 그 다음에 경제적인 요소까지 다 포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 상황이 안 좋고 혼자 사시고 이러면은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적정한 기능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포괄적인 노인평가라고 하는데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노인의 기능평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적재적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질병과 기능 이 두 가지를 함께 다 잘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뒤에 다시 설명드린 노인 포괄평가도 이렇게 생겼는데요. 일단 시력을 평가를 하고요. 시력, 눈을 감아서 이걸 읽는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하는 거죠. 이제 볼 수 있으면 눈을 감으시겠죠. 이제 청력, 상지, 하지 기능, 그 다음에 요실금, 소변을 지린 적이 있으십니까? 영양, 체중 같은 걸 많이 보죠. 또 우울 평가, 그다음 ADL, IADL 이런 신체 기능이라든지 독립생활 기능, 낙상이 일어나 본 적이 있는지, 주거 환경이 어떤지, 미끄러운 그런 게 있는지, 또 계단이 이용하는 게 불편한지, 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사회적 지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상담을 해드리거나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노인 포괄 평가 도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그 구글 폼을 보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65세 이상이니까 만 65세 이상 해당이 되면 노인 건강조사 검사를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 번씩 해볼까요? 자, 일단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질문이죠. 주수발자는 누구입니까? 예를 들면은 노인 부부가 산다. 그럼 배우자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주수발자가 자녀일 수도 있고요. 이제 손자녀, 친인척, 친구, 이웃 다양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주수발자가 없다. 라면 문제죠. 이거는. 그래서 노인 혼자 사신다는 얘기니까 없다 그러면은 특별관리 대상이므로 관리 대상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복용 중인 약물은 무엇입니까? 이건데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PPT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약제 복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노인분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다양한 만성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그 어깨 예를 들면 근골격계 질환부터 소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럼 약을 굉장히 많이 드시겠죠. 그래서 보통 막 7, 8개, 막 10개까지 드십니다. 그런 다약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약제 간 이제 충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동일 성분 약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과다 투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약물 부작용으로 인지기능 저하라든지 낙상, 선망, 배뇨장애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일어나냐면 결국 우리나라 주치의 제도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주치의가 이런 걸 보고 약제를 잘 넣고 빼고 이거는 약효가 중복되는 거니까 이번 빼고 드세요 해서 약을 잘 정리해서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냥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다제약물 관리 시범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봤더니 부작용이 감소하고 뭐 여러 가지 적정 용량을 사용하게 됐고 약물 복용 개수도 감소되고 복약 수능도 개선되고 여러 가지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노인분들 지금 약 몇 개 드세요? 잘 모르시죠? 그러면 약봉지 가져와 보세요. 약봉지 요새는 다 여기 보면 약품명과 투약, 뭐 투약 일수 뭐 이런 거 다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단 적어 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막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이제 약을 잘 모른다, 그냥 알약만 있다. 요새는 그 여러분 앱에 드럭 인포, 그 킴스 온라인이죠. 드럭 인포를 앱을 설치를 하시면요. 거기에 이렇게 약품 검색하고 식별 검색까지 할 수 있고 이제 그 검색이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성분, 약의 성분 함량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어떤 성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어요. 어떤 성분이 중복이 되는지.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선배라든지 아니면 내과 의사라든지 뭐 한테 가보셔서 좀 의뢰를 해서 좀 도와드려도 되고 아니면은 진료실에 그걸 가져와서 이제 선배님들한테 상담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를 쓰고 계신데 혹시 중복되는 약이 없는지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힘스 온라인으로 좀 찾아드리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잘 모르실 경우가 있는데 나의 건강 기록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앱을 나의 건강 기록이라는 앱을 다운 받으시고요. 인증을 거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투약 기록, 건강검진했던 기록, 예방접종 진료 이력 등을 다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노인분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면 이걸 한번 해드려 보세요. 그러면은 노인분이 언제 건강검진했으면 건강검진의 결과를 다 볼 수가 있고요. 조회를 다 할 수 있습니다. 10년까지. 과거 10년 걸 다 조회를 할 수 있고 또 일단 투약 정보 전체가 다 실시간으로 조회가 됩니다. 진료에도 다 조회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해드릴 수 있으면 노인분들 스마트폰이 있고 이거를 깔아서 본인 인증해서 해드릴 수 있으면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러면은 모든 그 기록을 여러분 다 볼 수 있고 투약 기록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공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좀 나의 건강기록 앱을 잘 활용하시면 좋고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내가 무슨 약 먹는지 모르겠다.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기록이 어떻게 결과가 어떤지 모르겠다. 이런 거를 깔아주세요. 깔고 이렇게 조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뭐 선배 의사 선생님이 진료하실 때도 이걸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기존 뭐 어떤 약을 먹고 계신지 기존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뭐 혈당, 혈압이 어떻게 되는지 다 나오니까 진료실에서도 이런 걸 좀 깔아서 이렇게 하면 진료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다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용 중인 약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걸 다 모든 사람한테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 한 8개 이상을 드시고 계시다 하면은 다약제 복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다 할 필요는 없고 약을 좀 많이 드시고 계시네요 하는 분들만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뭐 3개, 4개, 뭐 알약이 다 합해서 한 3, 4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굳이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8개 이상이 된다 하면은 혹시 약물 상호작용이나 약물 충돌이나 아니면 동일 효능군 약제를 들고 계신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이상인 경우에만 약을 다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배 상담을 좀 권유를 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노인분들은 65세 이상이면은 반드시는 아니죠.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 받으시면은 받게 하시고요. 교육을 하시고요. 네, 폐규균 접종은 만 65세 이상이 되면 평생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받으셨다? 그러면 한 번은 받으셔야 된다고 교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요실금, 소변을 지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뇨기과 의사를 이걸로 상담을 한 번도 안 받아보셨다. 그러면 상담을 받기를 권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MI인데요. 여러분 BMI 아시죠? 이제 키에서 그쵸? 그 체중을 미터로 현재 제곱을 해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BMI가 18.5 이하라면 굉장히 저체중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영양상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잘 못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리고 내과 가정의학과 의사의 상담도 권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몸무게를 일부러 줄이려 하지 않았는데 최근 6개월간 3kg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짧은 시기에 빠졌기 때문에 암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급격하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영양 상태 점검이 필요하고요. 내과 가정의학과의 상담을 하기를 권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시력평가죠. 시력평가인데요. 시력평가는 이제 요거 이 A4 용지에 A4 용지에 이게 포인트가 20포인트입니다. 이걸 프린트하면 A4 용지 프린트하면 20포인트인데요. 눈에서 30cm 거리를 두고 이게 보이냐? 이게 보이면 시력이 0.4, 0.5 이상이 0.4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안 보인다. 그럼 시력이 0.4 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0.4 이하가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일상생활에. 그래서 일단 이걸 스크리닝 도구로, 이거는 프린트를 해가셔야 됩니다. 종이로 프린트를 해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시력평가를, 이거를 그대로 다음을 읽고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읽으시면 눈을 감을 거고요. 읽지 못하면 눈을 안 감으시겠죠. 그래서 다음을 읽고 그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A4 용지로 프린트를 해서 보여주고요. 이게 이제 한 20포인트 정도 됩니다. 시력의 0.4에서 0.5에 해당이 되고요. 30cm 거리에서 보게 합니다. 이거를 시행하지 못하면 이게 좀 바뀌었는데요. 고치겠습니다. 시행하지 못했다. 눈을 감으세요를 시행하지 못했다. 그럼 안과의사의 상담을 권유를 부탁드립니다. 청력평가입니다. 양쪽 귀에 번갈아 가면서 머리카락 비비는 소리를 들려보세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비비는 소리를 이렇게 들려봐 주셔서 뒤에서 안 보이게. 그래서 만약에 양쪽 다 들리는지, 그래서 한쪽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비인후과 의사의 상담을 권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지의 근위 평가인데요. 이제 상지가 요새 많이 이렇게 어깨가 안 올라가는 그런 많으시죠, 그런 분들. 그래서 이게 안 올라가면 이게 굉장히 큰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머리 뒤를 양손으로 만져보세요. 이렇게 이게 피평까지 하는 시범을 보여줘서 설문자가 따라하도록 유도를 하시면 됩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머리를 이렇게 뒤로 이 머리 뒤로 이렇게 따라해 보시게 합니다. 만약에 뒤까지 머리 뒤를 만질 수 있다, 지금 문제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못 만진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 그 정형외과, 재활외과, 신경과의 상담을 받아볼 권유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펜 잡아보세요. 이건 세부 근육인데요, 미세한 근육. 그래서 볼펜을 못 잡는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의사의 상담을 권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는 하지평가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일단 사람은 못 걸으면 그 다음부터는 큰 문제입니다. 걷는가 못 걷는가. 걷는 것도 잘 걸으셔야지 이게 뒤뚱뒤뚱 이렇게 어렵게 걸으시면 낙상의 위험이 있고 그러면 정말 큰일 나죠. 그래서 하지평가는 이게 이제 일어나서 3m 걸은 후 다시 돌아와 앉기인데요. 이게 10초 안에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10초에서 20초 걸린다. 그러면은 10초 미만에 비해서 골절 위험이 8% 증가하고요. 만약 20초 이상이면은 골절 위험이 20%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이게 영어로 Teamed Up and Go, TUG라는 검사인데요. 의자에서 일어나서 3m 지점을 돌아와서 다시 앉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을 측정을 하는 것이고요. 최대한 빨리 갔다 와 보세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갔다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에 소요된 시간이 10초가 넘는 경우는 신체 기능 저하 노쇠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제 외국에서 촬영한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8-foot up and go test is used to assess agility and dynamic balance. Again, just seat height is 17 inches, placement less than right. We also need a establish tape measure and the curve are similar length. This will show against the weight, the position of the movement of the feet, and 2.9 meters of the movement. The start of the participant is set on the level of the chair, back slow, and gather with the knee, to things like gravity. Other function is stable and emotional. But this function by a point. That was the most a second of the chart. Everything about this function, that function, that was sometimes unusual. 네, 잘 보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을 보여주시고 최대한 빨리 갔다 오시기를 하고 그 시간을 재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10초가 더 걸린다 그러면 이제 균형 감각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근력도 문제가 있는 거고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그 집안 환경도 많이 바꿔야 되고요. 일단은 뭐 문턱이라든지 계단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되고 모든 것이 이제 좀 환경이 달라져야 되는 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면은 이제 어떤 그 특별 관리 대상으로 좀 지정을 해서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다음 인지평가인데요. 노인이 되면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치매고요. 그래서 이제 치매 검사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이제 피평가자에게 나무 자동차 모자 3개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요 시계 설문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3개 단어를 말씀해 보세요. 3개 단어 중 3개 단어를 모두 기억해냈냐, 2개 단어, 1개 단어, 하나도 기억 못했냐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계 11시 10분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잘 그렸냐, 잘 그렸지 못했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세 개 중에 몇 개를 기억했느냐를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평가 방식은 만약에 3개 중에서 3개를 다 기억했다. 그러면 non demented, 그러니까 치매가 아닌 거죠. 만약에 1개에서 2개 정도 기억을 했다. 그런데 시계를 제대로 그렸다. 그러면 이건 치매가 아닌 거고요. 이제 1~2개 기억을 했는데 시계를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 그러면은 치매인 거고, 만약에 하나도 기억을 못했다. 그러면 치매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치매 여부를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게 스크리닝 테스트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스크리닝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디멘티드냐, 넌 디멘티드냐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디멘티드라고 문제가 있으면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KDSQ-C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Korean Dementia Screening Questionnaire C라고 해서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정확한 검사인데, 이거는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한테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없으면 할 수 없이 본인이 하는데요.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한테 이제 이분이 만약에 디멘티드라고 나오면 조금 더 검사를 좀 해봐도 될까요? 하면서 보호자한테 이걸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인분이 뭐 오늘이 몇 월이고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르세요? 자기가 놔둔 물건을 잘 찾지 못하십니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합니까? 그래서 아니다, 조금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해서 이거를 체크를 15개 항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6점 이상인 경우 6점 이상인 경우는 그 정신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또 치매콜 상담센터 이런 데 상담을 하시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까지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이것만 하셔서 여기 디멘시드 나왔으면 상담 좀 받아보세요. 아니면 치매콜 센터 한번 전화해보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검사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 간이 우울증 검사인데요. 특히 이제 독거노인에 많으시죠.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이 자살에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이죠. 그래서 이 항목 중에 이 다음 항목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우울하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우울증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상담을 권유하시면 되고요. 우울하고 기가 죽는 일이 많습니까?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절망적인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지금의 내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얘가 있는지, 그러면 우울증이 일단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더 정확한 검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 검사 SGDSK-K 이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분량이 좀 있는데 여기서 여기에 대해서 예 아니요 예 아니요 대답을 해서 여기 별표는 1점으로 계산, 나머지 0점으로 계산해서 5점 이하는 정상이고요. 6점에서 9점은 중증도의 우울 증상, 10점은 우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점 이상이면 좀 상담을 권유를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관리인데요. 여러분 ADL, ILDL은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평가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요양보험에 이제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그런 거를 잘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하실 때 남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못한다. 그럼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옷을 챙겨 입을 때도 문제가 있는지, 음식을 차려주면 혼자 드실 수 있는지, 대소변을 위해 화장실 출입할 때 혼자 할 수 있는지, 식사를 준비를 혼자 할 수 있는지, 상자 미용 병원 이런 데를 걸어서 올 수 있는지, 도움 없이 혼자 갔다 올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ADL, ILD에 속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일단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필요한 분이고요.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요. 지난 1년간 2번 이상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2번 이상 넘어졌으면 한 번은 뭐 좀 그렇다 치더라도 2번 이상 넘어졌다면 특별관리 대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근력이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균형 감각이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집안 밖에 계단 이용이 불편하십니까? 주거 환경도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만약에 계단이 힘들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낙상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문제가 있다면 예라고 응답했으면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도 예를 들어서 낙상의 위험 요인이 있는지, 목욕통, 집안에 이제 욕실이 미끄러운지, 바닥에 깔개 같은 게 깔려 있는지, 조명이 어두운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될 수 있도록 좀 하시면 좋고요. 이런 거는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집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있는지 뭐 미끄러운 데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플 때나 응급 상황일 때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없다면 문제죠.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여러분들 뭐 어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특히 이제 65세 이상 중에서 사전 연명치료 의향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을 안 하신 분도 있으신데요. 이것도 좀 안 하셨다면 권유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하면요. 이거를 요새 핸드폰에서도 클릭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클릭을 하시면 이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핸드폰에서 하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연명의료 결정제도 이런 창이 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관련된 내용이 있고 여기에서 어떤 건지 알아보실 수 있고 여기 이제 나의 연명의료서 여기서 다 가능합니다. 뭐 신청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좀 잘 이용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교육을 잘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친척분들 중에서 이런 게 안 쓰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도 한번 슬쩍 권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종합평가,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걸 순서대로, 예를 들면 병원 가기 불편하다든지, 아니면은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걸 적어달라. 그리고 종합평가, 이제 내가 봤을 때, 내 평가자가 봤을 때, 문제 중에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까지 했던 걸 종합해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이걸 종합을 해서 특히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거의 합당하게 받고 있는지 만약 받고 있지 않다면 연결을 시켜드리던가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노인분들의 이 정도 평가를 하고 권유를 하면은 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혼자 다 해결할 수 없어요. 노인분들이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성질환, 신체기능, 정서상태, 인지기능, 약제평가, 영양평가 이런 걸 여러분 다 평가했죠 지금.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 목록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다학제팀 어떤 데는 이제 근골격계는 정형외과, 신경과, 어떤 데는 정신과, 어떤 데는 내과, 다양한 다학제 팀의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또 필요하면 노인 요양 장기 요양 보험 장기요양 보험에 요양보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돌봄 관련 인력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게 연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건강검진과 암검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이고요. 그 건강검진은 보통 한 20세 이상이면 경년마다 받아야 되고요. 암검진은 40세 이상 되면은 이제 경년이나 뭐 1년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특히 암검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암은 여러분들 병기가 낮을수록 생존율이 높죠. 병기가 높게 되면 생존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이. 그래서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게 결국 암검진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이 1위가 암이죠. 그리고 암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심장질환, 뭐 뇌혈관 질환, 간질환, 당뇨병 이런 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만성질환이죠.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고지혈증 이런 거죠.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죠. 그것도 검진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건강검진의 종류가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일반건강검진 있죠. 이건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이제 2년에 한 번씩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받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암검진. 암검진은 보통 40대 이상이면은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궁경부암은 20대 이상부터 해당이 되는데 여성 같은 경우. 그래서 검진 주기와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 영유아 검진은 뭐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여러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양한 검사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연령대에 이제 특수하게 받게 되는 검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평소에 난 괜찮다고 안 받다가 요새는 또 젊은 시기에 뭐 고혈압, 당뇨 걸리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받는 게 중요하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의 건강 기록을 깔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건강검진에서 과거 10년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깔면은 그 국가건강검진을 잘 받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뭐 체크를 하지 않아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국가암검진 항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대상 연령 검진 주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암검진은 이제 검고안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걸 다운받을 수 있는데 제가 다운받은 걸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구글 폼으로 가겠습니다. 일반 암검진 조사인데요. 여러분들 참고로 갑상선암 초음파 검사는 암검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알아두시고요. 갑상선 초음파 검사 이거는 암 검진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짝으로 향후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항상 과거에 받았느냐 아니면 앞으로 받을 의향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짝으로 이제 물어볼 겁니다. 만약에 아니오로 두 개 다 아니오로 대답을 했으면 여기도 아니오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좀 캡처해놨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바로 아마 그 동영상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 영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서 클릭을 바로 하실 수도 있고요. 연령이 여기부터는 이제 위암이고요. 위암은 40에서 74세 사이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해당이 되면은 위암 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받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오다 그러면 이제 건강검진 교육을 시행을 하면 됩니다. 요거를 첫 번째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PDF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프린트아웃을 해가시면 좋은데 한번 여기다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아마 이런 PDF가 열릴 겁니다. 이게 건강검진 권고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글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해도 굉장히 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교육을 잘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위양검진에 대한 의향.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고, 이거 위에 건 PDF고, 항상 그 밑에 건 동영상이고요. 동영상도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유튜브인데요. 이것도 여기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암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이제 홍보 동영상이 나오죠. 자, 요렇게 제가 구글 폼에다가 건강검진에 대한 항상 암검진이면 위암검진 가이드라인, 권고안, 그 다음에 동영상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의향에도 마찬가지로 해놨고, 또 간암은 이제 이런 게 해당이 되는지 일단 물어보시고, 해당이 되면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6개월 이내에 받으셨는지,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이제 안 받으셨다면 PDF 또는 동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대장 내시경이고요. 대장암 마찬가지로 안 받으셨다면 여기 45세에서 80세 해당이 되시고, 만약에 받지 않으셨다, 아니면 받을 의향이 없다라고 대답하시면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폐암도 마찬가지고, 폐암에 해당이 되시면 검진을 받으셨는지, 받을 의향이 있으신지, 만약에 없었다면 PDF 또는 동영상 클릭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유방암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시면 받으셨는지, 또 받을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라면 교육을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다 그러면은 여기 제가 그림 파일을 올려놨는데, 시간이 부족할 때는 이것만 보시고 교육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약이 되어 있죠. 건강검진 대상, 연령, 검진 주기, 그 다음에 이런 걸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를 이제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외우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뭐 툭 하면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뭐 지나가다가 뭐 아무한테나 이거를 얘기해서 하셔도 굉장히 좋은 거고, 여러분들 부모, 형제, 뭐 여러 친척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물어보시고, 안 받으셨다면 권유를 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관리 대상 여부인지, 아까 전에 하나라도 있으면 여기에 특별관리 대상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게 해결 안 되고 있고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면 특별관리 대상을 지정을 하시고, 그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팔로우업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국가암정보센터라고, 국가암검진 권고안이 국가암검진센터 가시면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다운을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다운로드 받은 걸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프린트해 가셔도 되고요. 이게 굉장히 글자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아서 핸드폰에서 열어보셔도 됩니다.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프린트를 하셔도 좋겠지만은 이거를 다운을 받으셔서 아이패드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에서 열어서 설명을 하셔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국가암 검진에 대한 모든 것 이렇게 쳐보세요. 유튜브 국가암 검진에 대한 모든 것. 그러면 이런 사이트가 뜨고 여기에 동영상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팜플렛 같은 걸 보여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보부에서 시행할 선별검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검사, 이제 사회경제적 배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인 검사, 그다음에 노인에 대한 검사, 그다음에 일반 암 검진에 대한 조사 검사, 요 네 가지로 선별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교육을 할 수 있다를 말씀을 드렸고요. 분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을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번에 다 못하면 다음에 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좀 이게 예보라는 게 또 라포 형성도 중요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것만 하면은 또 지칠 수가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물론 다 하면 좋겠죠. 근데 상황을 잘 봐서 이제 라포가 잘 되고 또 편하게 생각하시면 많이 하셔도 되고요. 또 이게 힘들어 하시면 또 다음에 할까요? 해서 뭐 다음에 또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이걸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상황을 보시고 분위기를 보시고 또 이것만 꼭 하시지 말고 또 여러 이런저런 또 말동무도 드리고 여러 그런 활동은 다 같이 해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예방보건 활동에 좀 질 높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 스크리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1차 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치 제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스크리닝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니글렉트 되는 그 병을 키워서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가호 방문하는 서비스가 흔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가가호 방문 못하죠. 근데 우리가 가가호 방문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이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게 전 스크리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구를 잘 이용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이거를 꼭 뭐 우리 이율 진료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이걸 적용해서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요번에만 할 것이 아니라 평생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면 꼭 이런 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광고하고 끝나겠는데요. 제가 이제 예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시에 그 의료관계 법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지가 오래됐는데 의료법규 국가 4학년 때 여러분들 잠시 배우는데 보통 제대로 배우지 못하죠. 이제 전공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냥 법규 조문을 외우고 바로 그 국시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국시가 꽈락이 있어요. 이것만 꽈락이 있어가지고 이게 60점인가 넘지 못하면 꽈락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 봐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배우지도 않고 굉장히 낯설거든요. 법률 용어도 낯설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만화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료법규 중에 의료법부터 만들고 있고요. 내년에 아마 4월쯤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본과 4학년이 될 사람이나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교보문고의 이북으로 아마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 그때 한번 검색을 좀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언제든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 성균관대 사회학교실 박지한 이메일로 언제든지 해주시고 앞으로 또 좋은 예보 활동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